오늘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 11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안중근 의사님이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안중근 의사는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때는 남북이 나눠져 있지 않고 다 한 나라였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면,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이 통일됐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가끔 상상해 보기도 하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8살 때부터 조부로부터 한학과 조선 역사를 배우며 민족의식을 키우고 부친의 영향으로 개화적 사고를 지니게 되었다.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를 연마하며 호연지기를 길렀고 숙부와 포수꾼들로부터 사격수를 익혀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었대요.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만국의 상황이 도래하자 구국의 방책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건너갔다. 상해에서 한인들을 모아 구국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주교 관계자들을 통해 일제의 침략 실상을 널리 알리는 외교 방책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해 지역의 한인 유력자들과 외국인 신부들의 비협조, 부친의 별세로 뜻을 펴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민족의 실력 양상을 위한 계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삼음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삼합이라는 광산회사를 평양에 설립하여 산업진흥운동에도 매진했다. 1907년 2월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안중근 의사는 관서지부를 조직하여 부인의 금반지와 은반지, 비녀 등을 비롯하여 전 가족의 장신구를 모두 헌납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일본이 2차례 걸쳐서 우리나라에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관을 성립시켰는데 1904년 1차 한일협약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했대요. 2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재정을 일본 재정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차관으로 식민지 건설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하려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1906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1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1097년 2월 대구에서 일본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운동이 시작됐대요. 이게 3.1 만세운동 전에 벌써 이게 이렇게 대구에서 일본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대구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어쩌면 시초인 거죠. 대구분들의 조상님들이 그러면 독립운동 가신 거잖아요. 대구분들은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과 결을 하는 정치인들하고는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민족 자본가와 지식인층이었고요. 나중에는 부녀층이 참여하여 각종 폐물을 보내왔고, 그리고 나서는 노동자, 인력거꾼, 기생, 백정 등 하층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운동은 그야말로 범국민적으로 전개가 되었대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10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에서 폐물을 모으는 운동을 벌써 조상님들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방해하기 위해 이 운동을 벌이는 주체들이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그때부터 벌써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그런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를 했네요. 조선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고요.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안중근 의사는 이제 계몽운동에서 독립전쟁으로 전략을 바꾸셨대요. 연해주로 망명해서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함경북도에서 일본 군수비대를 급습해서 수비대의 진지를 완전히 소탕하는 전과를 내셨대요. 그리고 홍범도 의병부대와도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2차 작전을 전개했는데,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여러 차례 격파했고, 전투 중에 10명의 일본군과 일본 상인들을 생포하는 성과를 내셨대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을 시키셨대요.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으며, 또 어떤 곳에서 사로잡혔다 해도 뒷날 돌려보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만국 공법에 따른 것이었고, 또 안중근 의사가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의 소산이었대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의병 부대원들의 불만과 오해를 사게 됐고, 포로의 석방으로 의병 부대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대패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안중근에게는 군자금을 대는 사람도 없었고 지원하는 병사들도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며 교포 신문인 대동공보의 기자 등을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 전에 다른 두 사람이 체가구에서 먼저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체가구의 군의 여인숙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러시아 경비병들이 다 그 여인숙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실패하고 남은 건 이제 안중근 의사 한 분만 남으셨는데 결국 이토에게 3발의 총탄을 명중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러시아 말로 코레아 우라라고 연호하셨는데 그게 대한만세란 뜻이래요.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셨는데 동양 평화론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사형 집행, 그 동양 평화론이 다 완성되지는 못했는데 그 앞부분 적어놓은 거를 보면 동서로 나누어진 세계에서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양육강식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을 일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다. 동양은 서양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는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고 자기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의 명분으로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청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 도로, 철도 건설,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서 한국 국민과 원수가 되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의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 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양 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후에 독립한 한국, 청국, 일본의 동양 3국이 일심 협력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 개화 진보하면서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 같아요. 일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거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도 안중근 의사가 결국 원했던 거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협력해서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같이 힘을 합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아직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일본이 그때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 그 교도소 어딘가에다가 안매장을 했는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께서 독립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면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고를 모시고 오셨대요. 그래서 효창공원에다가 삼의사 모욕이 있는데 이 세 분의 그 묘지가 있고 제일 왼쪽 끝에 안중근 의사의 묘지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였어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세례명이 도마거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은 조 마리아 여사님이시고요. 차남 안정근은 북만주에 난립한 독립군단을 통합시켜 청산리 전투의 기반을 확립하셨었고요. 삼남 안공군은 백범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윤봉길과 이봉창의 항일 의도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대요. 딸 안성녀는 안중근 의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서 손수 독립군의 군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전체가 다
독립운동가신 거예요. 형을 면회하러 가는 둘째, 셋째 아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는 내가 국가를 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나 우리 모자가 현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을 전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명주 수유를 보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옷을 입고 사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만약에 내 자식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안중근이었으면 저는 제발 살아 돌아오라고 매달렸을 것 같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조 마리아 여사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 마리아 여사님께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까지 떳떳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신 거는 신앙심도 기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옳은 일을 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들을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서서문 성지 역사 박물관에 가시면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경천이라고 쓴 글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 한국 역사에서 카톨릭이 박해당할 때 그럴 시기의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굳이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가서 보시면은 경건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콘솔레이션 홀에 가시면 영상도 틀어져 있고 음악도 같이 나오고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경건해져요. 거기 가면은 나중에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카톨릭 신자의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이드 투어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투어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다가 서서문 성지 역사 박물관 다녀왔던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독립운동을 할 만한 용기는 없지만 불매운동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혹시 싱가포르에서 불매운동 하시는 분 중에서 우유 사기가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요. 왜냐면 싱가포르에서 파는 우유들이 맛이 다 조금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나마 한국 우유랑 맛이 비슷한 게 메이지 우유인데 그게 일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시기 싫고 다른 우유는 못 마시겠다 하시는 분은 오픈 테이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호주 우유가 있어요. 그 우유는 한국 사람들도 먹을만 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은 또 일본 브랜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 사이저리아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약간 이태리 음식을 표방하는 레스토랑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사이저리아 홈페이지를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일본 브랜치더라고요. 일본 회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거든요. 혹시 저처럼 모르고 가시는 분 계실까봐 불매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랍 스트릿에 가시면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어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모던하고 깔끔하고 흰색으로 막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일본 커피숍이에요. 참고하시라고요. 일본 불매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수빈이 친구 중에서도 가장 절친 중에 한 명이 일본 사람이고 그 엄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베 정권이 물러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불매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